여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인사하세요. 저희 아내 황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추운데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저는 그 비밀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이 아직 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남편은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집안에 있는 50대의 여성은 무언가 들켰다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순간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 지르며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답니다. 과연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성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지금부터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대상이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픈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숙이에요. 올해 56살,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남편과는 2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59살이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죠. 자녀는 없지만 둘이서 나름 평온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거든요. 주말에는 집에서 책 읽거나 TV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거였어요. 전에는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서 같이 TV 보곤 했는데 요즘은 바로 서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을 꼭꼭 닫고 말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더 들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에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늦게까지 전화했어요? 아, 그냥 은행 일로 급한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목소리 톤이 뭔가 어색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7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습관을 알거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 아침 딱 그랬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온 거예요. 보통 7시면 집에 오는데 그날은 8시가 넘어서야 왔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아, 미안해. 갑자기 은행에서 일이 생겨서 늦었어. 그런데 또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 후로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핑계도 다양했어요. 어떤 날은 직장 회식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고객 미팅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은행 감사 때문에 늦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은 원래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빠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식이 많아졌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수상한 건 통장 내역이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 뱅킹으로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남편이 현금을 자주 인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50만 원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줄곧 가게를 투명하게 관리해 왔어요. 큰 돈을 쓸 때는 서로 상의하고 현금도 필요한 만큼만 인출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자주 뽑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요즘 현금을 많이 쓰네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냥 요즘 현금이 필요한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별거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라뇨? 27년을 같이 살면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마트나 주유소, 식당 정도였는데 요즘은 처음 보는 곳들이 많이 찍혀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의 카페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심지어 선물 포장지를 파는 문구점까지요. 남편이 꽃을 사다니요. 결혼 27년 동안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도 꽃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선물 포장지는 또 뭐에 쓰려고 산 걸까요? 서재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는 물론이고 가끔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무언가를 쓰는 소리,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그 시간까지 서재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직장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게 워낙 바쁜 자리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직장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의 행동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뭔가 마음이 불안해 보였어요. TV를 보면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식사할 때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이상한 건 핸드폰을 사용하는 태도였어요. 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받아서 전해줬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받기가 주저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발신자만 확인해 봤는데 이름 대신 숫자로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연락처를 항상 이름으로 저장하는 편이에요. 직장 동료든 친구든 다 이름으로 저장해 두거든요. 그런데 숫자로만 저장된 연락처라니 이것도 수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7년 동안 한결같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혹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이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고객 상담이 좀 길어졌어.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냄새였는데 여자 향수 같았어요.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나는데요. 아, 은행에서 여직원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 봐. 그런데 남편은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지만 향수 냄새를 묻혀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진하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셔츠를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향수 냄새뿐만 아니라 작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어깨 부분에 붙어 있었어요. 검정 머리카락이었는데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어요. 저는 웨이브진 갈색 머리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남편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에 서재를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이상함을 느끼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남편 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오후 2시, 3월 18일 오후 3시 30분, 3월 22일 오후 4시. 뭔가 약속 시간을 적어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두 은행 업무 시간 중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약속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죠. 쓰레기통도 확인해 봤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맞춰봤더니 뭔가 편지 같은 거였어요. 글씨가 남편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 글씨 같았는데 내용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은행 업무 시간에 외부 미팅이 많나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바빠 보여서. 아, 고객들이 은행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전날 입었던 재킷 주머니를 확인해 봤는데 카페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음료가 2잔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와 카페라떼 하나. 남편은 카페라떼를 절대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쓴 커피만 좋아하거든요. 그럼 카페라떼는 누가 마신 걸까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보니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남편이 메모지에 적어둔 약속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은행 업무 시간 중에 몰래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는 제 오랜 친구인데 현실적이고 조언을 잘해주는 편이에요. 영희야, 나 좀 상담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요즘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비밀스러운 전화도 받고 현금도 많이 빼고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수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혹시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물론 저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친구가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설마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인수가. 남자들 다 그래. 특히 나이 들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남편 나이면 그런 유혹이 많을 때야. 영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남편은 59살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책도 있고요. 그런 남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따라가 봐. 따라가? 미행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미행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미행해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복장, 들어올 때의 상태까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평범한 정장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넥타이 색깔도 신경 쓰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신고 다녀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오늘 향수 뿌렸어요? 응. 그냥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이라뇨? 남편은 향수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기분 전환이라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거예요. 메시지를 확인할 때나 전화를 받을 때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떠오르더라고요. 27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핸드폰 보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설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을 슬쩍 확인해 봤어요.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에 하트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하트 이모티콘이라뇨. 남편이 업무상 연락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27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영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이제 확신이 서. 남편한테 분명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 어떻게 알았어?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더니 영희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거 심각하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어떻게? 내일부터 남편 미행해봐. 출근할 때 따라가서 진짜 뭘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 남편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2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못 알아보게 모자를 깊이 쓰고 평소에 잘 안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선글라스도 챙겼죠. 거울을 보니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았어요. 우스워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5분 정도 후에 따라 나갔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저도 멀찍이 따라갔죠. 다행히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다른 칸에 타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는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기분 좋은 연락을 받은 것 같았죠. 은행이 있는 역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죠. 이제 은행으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은행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남편은 시내 중심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행은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반대편으로 가는 걸까요? 약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남편이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어요. 은행 출근 시간까지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근처 화장품 가게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카페 안을 들여다보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분 후 카페 창문으로 남편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한 분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었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화장도 연하게 했더라고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업무적인 만남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평소에 저를 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이미 지각한 상태였는데도 전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묘했어요. 악수를 하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살짝 토닥여 주기까지 했어요. 2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저한테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은행으로 향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해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밥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요. 오후에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봤어. 정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 정말. 어떤 여자였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완전히 불륜이네. 그것도 직장에서 빠져나와서 만나다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확인해봐. 한 번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 며칠 더 지켜본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때 대응하는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응. 좀 일찍 나왔어. 그날 밤부터 남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7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봤죠. 남편은 또 같은 카페에서 그 여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특히 그 여자가 웃을 때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마치 그 여자의 웃음에 완전히 빠진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올 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전날에는 그 여자가 택시를 탔는데 이번에는 함께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점점 도심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이었어요. 주택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그중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둔 건가요? 아니면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둔 건가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2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니요. 그 집을 멀리서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집도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집을 다른 여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후에 두 사람이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은행으로 향했고 그 여자는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맞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미행했어요. 매일 같은 패턴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함께 그 집으로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곤 했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겉껍질에 불과하고 진짜 마음은 그 여자에게 가 있는 거였어요. 그 집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간 후에 좀 더 가까이 가봤어요. 담장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거실 창문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 옆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까지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을 다른 여자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이제 확실해. 남편이 완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래. 확인했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영희도 놀라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심각한 불륜이네. 집까지 마련해뒀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인수가 이제 결정해야 해. 남편과 직접 대화할 건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건지. 더 확실한 증거라니? 그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두 사람이 있을 때 가서 현장을 잡는 거지. 현장을 잡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영희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결심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날도 남편을 미행했어요. 역시나 그 여자와 만나서 집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집 대문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이 떨려서 못 누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깊이 숨을 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인수가. 네가 여기 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제가 물어야 할 말이에요. 남편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봤어요.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그 여자도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들어가시죠. 추우시겠어요. 그 여자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따라왔죠. 집안은 정말 깔끔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되어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새 것들이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났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과일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신혼집 같은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저와는 절대 만들지 않았던 그런 로맨틱한 공간이었죠.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설명해줘요.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나 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인수가. 이건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뭔가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집은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집이에요. 예. 갑자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인수가. 나 사실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췌장암 3기야.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건가요? 그것도 시한부라는 건가요? 그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여기 진단서도 있어. 남편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봤는데 정말로 췌장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었어.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집 말이야. 그때 옆에 있던 여자분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요? 네. 남편이 이 집을 부인을 위한 선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인테리어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제가 그동안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보, 정말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응, 내가 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꽃도 키우고 텃밭도 만들고 싶다고.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늦게 들어오고 비밀스러운 전화하고 현금 인출하고 다 이 집 때문이었어? 미영 씨와 인테리어 상담하고 자재비 결제하고 가구 사고 모든 게 널 위한 거였어. 미영 씨가 덧붙여서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어요. 부인이 좋아할 만한 색깔, 부인이 편안해할 만한 구조로 모든 걸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다녔던 거였어요. 미영 씨와 만날 때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제가 꿈꿔왔던 그대로였어요. 따뜻한 색깔의 벽지, 아늑한 소파, 작은 화분들이 놓인 창가. 모든 게 제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어요. 부엌도 봤어요. 제가 요리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보,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당신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어. 그런데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남편의 최근 모습들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왜 가끔 아픈 표정을 짓는지, 왜 밥을 잘 못 먹는지. 모든 게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의심의 증거로만 봤던 거였죠. 여보, 언제부터 알았어요? 작년 10월이었어. 건강검진 받고 정밀 검사했더니 그렇게 나왔어. 그럼 벌써 6개월이나.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의심만 하고 있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아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의심만 하고 있었다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한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정말 부인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인테리어 상담할 때마다 부인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부인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집 안 곳곳을 보니까 정말 제 취향대로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서재가 있었고, 침실에는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화장대가 놓여 있었어요. 정원도 봤어요. 작지만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고 했던 장미꽃도 심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봄이 되면 꽃들이 필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 튤립, 개나리 모두 심어놨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단 받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미영 씨를 소개받아서 함께 준비하게 됐어. 그럼 그동안 서재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도면도 보고 인테리어 자료도 찾아보고 당신 몰래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몸이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의심할 만했어.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집에 오래 있었어요.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에 대한 이야기, 치료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요. 남편은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혼자 치료받고 있었어요? 같이 가야죠.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항암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그동안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픈 몸으로 병원 다니고 집까지 준비하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다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병원도 같이 가고 치료도 함께 받아요. 남편이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고마워. 인수가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좀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얼마나 더 시간을 벌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라도 남편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집으로 이사 갈까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남편은 계속 은행에 다녔어요.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그 집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소품도 고르고 부족한 가구들도 사고 정원 정리도 함께 했어요. 남편이 직접 심은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뻤어요. 남편과 함께 가꾼 정원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인수가,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너랑 결혼하고 나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27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됐어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요. 한 달 후 드디어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당신하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초기의 추억들, 함께 겪었던 일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지만 우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남편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려는 저 모두가요. 몇 달 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거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곁에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인수가, 그 집에서 잘 살아.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하지만 남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웠어. 인수가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27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그 집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그 집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슬러 갔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해준 이 집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서 남편이 심어준 꽃들을 돌봐요. 장미꽃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었어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면 이 꽃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요. 여보, 올해도 장미가 예쁘게 피었어요. 남편이 심어준 꽃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텃밭도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자라고 있어요. 집 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남편이 직접 고른 가구들, 남편이 저를 위해 신경 써서 준비한 소품들, 모든 것이 남편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와요. 영희도 자주 오고 남편 직장 동료분들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전화하세요. 모든 분들이 이 집을 보고 놀라세요. 남편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걸 알고는 감동받으시거든요. 이런 집을 준비해 주다니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고. 그럴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남편이 얼마나 저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요. 미영 씨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와요. 인테리어 작업을 함께 했던 분이라 이 집에 애정이 많으시거든요. 남편이 정말 부인을 사랑하셨구나 싶어요. 인테리어 상담할 때마다 부인 생각만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남편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저는 의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책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시간도 좋아요. 창가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며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가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남편이 옆 소파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아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2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사랑받았다는 걸 깨닫거든요.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위해 준비해준 이 집도 그래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원의 모습도 달라져요. 봄에는 남편이 심어준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텃밭에 채소들이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어가죠. 그 모든 계절들을 지켜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그리움은 아니에요. 고마운 그리움, 따뜻한 그리움이에요. 이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거예요. 남편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에 인사드려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저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은 정원에 물을 주고 독서 모임에서 좋은 분들과 만났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이 집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나요. 꿈에서는 남편이 아프지 않은 모습이에요.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꿈이요. 꿈에서 깨면 아쉽지만 그래도 꿈이라도 남편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슬픈 그리움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으로 말이에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은 이 집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보, 제가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자랑스러워 할까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간직하고 남편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되돌아보니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그렇게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니까요. 남편의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현금 인출. 모든 게 저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2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저는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곳곳에 스며 있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우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끔 오해하고 지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